다음 키워드 국민이 듣고 싶은 건입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볼까요? 국민이 듣고 싶은 건 김 여사 문제 해법, 윤 회견 성패 달려라고 조선일보 3면의 기사입니다. 이게 대체 누가 한 얘기냐? 내일이 대국민 기자회견이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재현을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아마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가 아까 일면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어제 하루 동안 살살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볼까요? 요 얘기할 것 같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어요.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사과 유력, 특검법은 거부할 듯. 김 여사 관련해서 아마도 윤 대통령이 일단 김 여사는 앞으로 대외 활동 중단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사과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 특검법은 반대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동학 위원님. 이 정도 선이면 김 여사 문제 해법 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네, 지금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음성도 나왔습니다. 그 네.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연루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사는 잘못해도 조사와 조차를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깨부셔야 된다라고 했던 이권 카르텔, 이게 정부 스스로가,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폭넓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도 조사받고 처벌받을 게 있다면 처벌받겠다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지 이게 그냥 사과로 그냥 눈치고 넘어간다?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과를 통해서 결국 또 외교 현장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지점들도 국민들께서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지 말고 사실은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을 뒤에서 쥐락펴락한다라고 하는 인상이 지금 너무 강하게 남아있고 의혹들도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의견 표명이 필요한데 그냥 어느 정도의 사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동학 위원님은 뭔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처분을 받겠다라는 입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사과 이런 거 말고 그냥 특검을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또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최수영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 얘기는 또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외 활동 중단, 사과 유력, 하지만 특검법은 거부. 요 사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또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그런데 그런 최대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구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게 최소한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외 활동 중단하는 거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오해받고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반영하듯 어쨌든 반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최소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국빈 방문을 해외를 가는데 부부 사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부인 하지 않고 갔는다? 상대국에 대한 결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국빈 방문의 공식 초청이라면. 네. 그리고 외교에 의존해서 상대국에 영부인이 왔는데 그럼 이쪽에서는 영부인을 세우지 않고 사진을 찍습니까? 이것도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그런 국제적 프로토콜 혹은 우리 국격과 위신에 관련된 그런 의전에 대해서는 저는 영부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동안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좀 말하자면 좀 눈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려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분명히 저는 돼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저는 요구라고 봐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정한 규범에 따라서 공식적인 이제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거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겠다. 당연하죠. 지금 특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의혹만 나오고 주장만 제기되면 얹어서 벌써 16개인가가 지금 그 혐의가 포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엊그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네. 김여사 특검법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독소 조항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 국민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번 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의 최소한 정도는 이런 정도 대활동 좀 중단하고 사과하고 요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해법 정도로 해소로 좀 되지 않겠느냐.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살짝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특검법도 특검법인데 순방에 동행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또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행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 결례 아니냐. 동행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어제 나온 요런 얘기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문화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죠. 문화일보는 석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제 저녁 늦게 기자회견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상 조간 지나서 처음 나온 석간신문. 뭐라고 나왔느냐. 7일 김여사 문제 사과하고 외교 의전 외 활동 중단 밝힐 듯이 어제자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이걸 좀 볼까요? 이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의 김여사 공개활동 제한 요구에 대해 앞으로 외교 의전 이외에 김여사의 대외 활동은 일절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힐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외 활동 중단, 대외 활동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느냐? 뭐 비공개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단독 일정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방처럼 이렇게 대통령이랑 동행하는 일정도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이동학 위원님, 네. 일단 여사 단독 활동은 안 하겠지만 외교 활동과 의전은 계속 간다. 다시 말해서 곧 있을 걸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순방에도 같이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현실 인식이 지금 전 잘못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통령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100원 줄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김 여사가 지금까지 벌였던 기행들 이게 국내에서만 있었습니까? 국외에 나가서도 사실상 국민들이 해외여행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 국제적 외교 프로토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경우는 예외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유럽 순방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명품샵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뭐 호객행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 일종의 나가면 외신들에서 보도하는 게 김 여사의 어떤 사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행들이 네. 그 외신에도 막 보도가 돼요. 그럼 이 여사가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외교는 무조건 뭐 영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그 나머지는 안 할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것조차도 바라시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지점에서 실제로 이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전선을 나가는 건 너무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봅니다. 네. 또 지금 이동학 의원님 좀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아까 순방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하셨는데 신지호 부총장이 어제 요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들어보고 오실까요? 물론 이제 내일 모레 7일 기자회견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 그 외교 일정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가 여부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대통령실도 이제 좀 국민적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아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신지호 부총장은 다음 요번 돌아오는 순방 때 김 여사가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지에 어떤 시험자가 될 거다. 리트머스 시험자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승희 의원? 저는 저건 이제 뭐 신지호 부총장이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의 한 갈래를 전 전달했다고 보는데
저는 저 말씀이 조금 저는 좀 궤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배우자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규정이 미비해가지고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연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배우자의 역할을 딱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네. 낸시 레이건 같은 경우는 마약 퇴치, 그다음에 미셸 오바마는 이제 비만 아동 퇴치 이런 식으로 딱 한정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법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알리제궁 그 공식 행사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야 합의로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외교, 그러니까 이제 밝힌 건 아니지만 네. 외교 의전 외에는 아주 공식적인 것 외에는 일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한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그 드러내지도 말고 나타나지도 말고 네. 그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또 나중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자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딱 규정을 두고 거기다가 제약을 또 두고 네. 더 이상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걸 하지 않겠다. 저는 이거는 외교 의전으로 딱 국한하는 거 저는 프랑스에도 엘리제궁의 의전 행사회 하고 몇 가지 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지금 모델을 참조한 것 같은데 아하. 저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외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의 경우 영부인에 대해서 어떤 이 규제, 이 법이 있느냐를 좀 같이 참고를 해보면 이 정도 선이면 이 해외적인 어떤 규제에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영부인 관련한 이슈가 지금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역대 대통령들을 저희가 한번 또 돌이켜 봤었을 때 가족 관련해서 뭐 아들이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배우자 문제로 논란이 돼서 사과를 한다거나 기자회견을 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는 대통령은 아니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때, 당내 민주당 경선 때의 그때 모습인 거죠. 그때 계속 이제 다른 이 경쟁자들이 공격을 하니까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아내랑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아내를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반향이 또 컸었죠. 근데 이동학 위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후보 때에 저 얘기를 보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또 감성적으로 좀 어필을 하는 약간 그런 어프로치였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뭐 좋아하고 존경하고 한다는 게 익히 알려져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혹 이렇게 약간 감성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다르지 않나 이렇게 다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의 무슨 자익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념으로 더 씌워서 선거 운동을 했던 상대 측에 대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사가 뭔가를 잘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황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네. 국정의 어떤 난맥을 만들고 있는 진원지란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채양명주, 여기에 이 채양명주 이 관련돼서는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최근에 공관당이라고 해서 공천 개입, 그다음에 관저비리 개입, 그다음에 이 당무 개입까지 오히려 여사의 기행이 더 얹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4대 개혁이다 뭐다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국정의 중심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도 제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김건희 여사 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감성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진솔하게 감성적으로 한다면 진솔하게 사실을 다 드러내놓고 국민들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지 얘기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치까지 분명하게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좀 분풀이나 이런 것들을 다소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이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저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면 어떤 감성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미 메신저로서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손실된 상태에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믿어주실까? 과연 넘어갈까? 전혀 의문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메시지의 기본 첫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자 뭐 회견이나 그 제1법칙은 그것은 계몽이 아니라 공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계몽은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그다음에 네. 알리려고 하는 순간 그건 망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해주면 됩니다. 설득의 그 득자가 얻을 득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는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 후보 시절의 연설을 많이 되새겨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국민이 어느 선에서 원할 것이냐. 국민이 대통령 영부인에서 내려오라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전 사과에도 원칙이 있다고 봐요. 사과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이게 사과의 원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사과를 하실지 안 할지 그건 뭐 제가 예단할 수 없으나 네. 여러 가지 지금 정황과 기류로 볼 때는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 좀 죄송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얼마나 공감을 하느냐 여부가 또 기자회견 담화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거기에 들어갈 건 또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 먼저 요구를 한 게 있었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5가지 정도 돼요. 대통령 사과, 참모진 개편 쇄신 개각, 인사 문제죠. 그리고 김 여사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기조 전환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본 이럴 것 같아요라고 이제 한국일보에서 쓴 그 기사를 보면 사과 있고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사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국정기조인 건데 여기서 요 부분 참모진 개편, 쇄신 개각, 인적 쇄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한국일보 기사에는 드러난 게 없었죠. 근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모든 사안 무제한 질의응답할 듯 용산 인위적 개각 없을 것. 인위적인 개각은 없다. 근데 이 얘기에 한동훈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최수영 의원님. 지금 용산에선 인위적 개각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원래 그 인적 쇄신은 인위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정치가 매 순간 국민들에게 정치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국민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늘 던져야 돼요. 네. 그게 정치가 할 일이에요. 자,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인위적으로 개각 안 한다니까 뭐 떠밀려 듯한 내가 개각은 그다음에 인적 쇄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잘못됐으니까 지난주 갤럽 지지율이 19%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인위적이든 이게 인위적이지 않든 간에 지금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거는 뭔가 바꿔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는 뭘 바꿀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메시지, 강도 높은 메시지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적 쇄신만큼 강렬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바뀐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저는 일부 할 거로는 봐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이냐. 그게 저는 이번 어떤 대통령 그 회견에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대통령께서 아무리 그 지금 진정성을 강조해도 대통령 5년 단임제 숙명은 그렇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모든 것이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받지만 임기 후반에 갈수록 모든 것을 오해받습니다. 그게 대통령 5년 단임제 숙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해받지 않고 이해받으려면은
바꾸어둔 것.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게 인적 라인이라고 봐요. 인적 쇄신이라고 봐요. 네. 지금 최소영 의원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네요. 임기 5년 단임제에서 처음엔 모든 걸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모든 걸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중간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인적 쇄신 부분이 과연 오는 7일 있을 회견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점도 사실 주목해보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 여사 이슈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인적 쇄신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거 기자들이 질문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얘기를 하는 이번 회견에서 이거 나와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좀 종합을 해서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발언, 공천 개입 논란 해명해야. 녹취가 공개가 됐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선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으신 이 녹취, 김영선 일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라는 요 육성 녹취가 민주당에서 아침에 기자회견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바로 그 녹취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학 위원님, 네. 이번에 7일 날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의 좀 해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눈치고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해명해야 하셔야 될 것은 본인의 음성 녹취가 나오게 된 경위, 그리고 본인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것도 해명을 해야 되지만 네. 그동안 국민들께 거짓 해명하셨던 것도 결국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명태균 씨 2번 만났다고 했는데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4-5번 만난 게 막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경선 이후에는 일절, 박절하게 완전히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통화가 지금 경선 이후에 취임식 전날에 나왔던 녹취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5월 9일 날 통화한 이후에 5월 10일 날은 뭐 통화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 부분은 아니 국민들한테 무슨 증거를 다 찾아내라는 듯이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취임 전이니까 뭐 일반인 신분이니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궤변으로 일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검찰의 모습을 봤을 때 결국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문제가 된 게 지금 2달이 넘었는데도 이제서야 명태균 씨 소환 조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2번을 들어갔는데 명태균 씨 핸드폰은 빼앗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이 말 저 말 다 하고 다녀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대통령께서 또다시 뒤에서 무언가의 일을 꾸미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일거에 해소하려면 그야말로 진실된 어떤 이 사실관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어쩌면 지금 드러나지 않은 잘못까지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이 약간이라도 야, 이 정도까지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저런 것은 좀 일정 부분 좀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대통령이 혹시라도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또 이렇게 나올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지금 이동학 의원님 상당히 이 발언 좀 날이 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요지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뭔가 명확하게 사실을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지금까지 약간 오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는데 안 만났나 그랬는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해서 명확하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해명이 이번 7일 이 기자회견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명태균 씨 너무 늦게 검찰에 소환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